네, 안녕하세요. 내용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항상 3년치 정도를 놓고 따지는 거예요. 1회 모의고사는 내용 난이도는 중하예요. 죄송해요. 좀 눈에 익은 질문들이 좀 많아서 그래도 좀 득점은 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시간 난이도 항상 객관식은 내용의 상중하가 있고 시간 난이도의 상중하가 있어요. 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 제 시간 내에 풀기 벅찬 문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3년째 볼 때 그 지문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시간 난이도는 중중이에요. 중중. 비슷해요. 그래서 근데 50분 내에 40분 다 풀었으면 비슷한 정도의 지문의 길이에요. 근데 내용 난이도가 조금 좀 눈에 익은 지문들이 많아서 한 3년치 기출문제 피해서 제 생각 제가 이제 한 두 문제 정도로 좀 쉽게 낸다고 낸 거예요. 두 문제 정도 실제 이게 시험이다 치면 두 문제 정도를 좀 하향되게 좀 냈다 이렇게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지군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3년치 문제보다는 조금 좀 쉬운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드릴게요. 두 문제 정도. 다음 주에는 실제 문제보다 한 두 문제 정도 어렵게 낼 거예요. 그럼 오늘이랑 점수 차이가 10점 정도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오늘은 두 문제 쉬웠고 다음에는 두 문제 좀 어려웠고 이렇게요. 조금씩 그 선에서 실제도 조금 어려운 문제, 실제로 좀 쉬운 문제, 실제 연구 수준의 문제 이렇게 좀 4번에 걸쳐서 그 정도로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자, 넘겨보시죠. 문제를 푸는 데는 50분이 걸렸지만 복습하는 데는 몇 분이 걸려야 된다? 복습하는 데는 적어도 2시간 이상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해설지 그냥 안 주는 게 어떤 분은 해설지 보는 분이 없어요. 맨날 정답만 맞춰버리고 휙 집어던져요. 틀린 문제들 이런 것들 다시 해설지 통해서 천천히 읽으면 그 해설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는 순간 교과서 전부가 또 한번 복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복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 볼 때마다 몇 문제씩 올리자. 내 실력을. 한 문제 올리자. 그러면 저랑 모여서 4번 보면 또 10점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나 마무리 특강 백서 문제 또 올리고 그렇게 가서 시험 보라는 마지막 날 다 겨우 채우는 거예요. 시험이 한 일주일이나 빨랐으면 떨어졌어. 그리고 그날 이때 붙은 거예요. 하루 전까지 채우자.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문제 1번 볼까요? 1번에 보면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론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물론 3번이 틀렸어요. 참 유명한 문장이죠. 자, 정답은 3번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지금. 허탈한 웃음. 3번. 1번부터 틀렸나 봐. 1번부터.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행위. 누가 압류 들어올까 봐, 강제 집행 들어올까 봐 어느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 설정 행위를 우리 무슨 행위라 부른다? 통정 허위 표시 가장행위라 불러요. 다른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서 돈 갚을 것처럼 있는 것처럼 해서 저당을 잡아놓는 거야. 통정 허위 표시 가장행위는 이 행위는 반사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뭐가 틀린 거예요? 반사질서 이게 틀린 거예요. 무효는 무효인데 그렇지만 반사질서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늘 입으로 얘기하지만 비록 명신탁 약정한 것이 무효이지만 강행법 위반이 무효이지만 통저 표시가 비록 무효이지만 그렇지만 무슨 무효는 아니다? 103조의 무효는 아니다. 같은 무효는 아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틀렸어요. 자, 그런데 그 1번 지문 봐보세요. 자,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즉 폭행에는 적용될 수 있다. 맞는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원래 강행법 위반의 무효, 103조의 무효, 폭리의 무효로 우리는 절대형무효 불러요. 절대형무효는 몇 가지가 없다? 4가지가 없어야 돼. 절대형무효는 선의 삼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추인할 수 없다, 전환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 4가지가 없는 게 절대형무효인데 폭리의 무효만은 추인할 수는 없지만 뭘 허용한다? 전환은 허용한다. 그거 기억하는 문제예요. 두 번에 나왔던 기출지문이죠. 나머지 문들이 아마 별 얘기 아니었고 자, 1번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맞췄어. 얼떨결에. 자, 2번. 내가 이제 시험 보는 사람의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본인들의 생각하고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판례 내용이다.
틀린 것은 이중매매 약간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 죽겠어. 아주 맨날 이중매매. 지겨운 것은 좋은 현상, 나쁜 현상, 바람직한 현상. 지겨워야 돼, 지겨워야 돼 아주. 이 문제 읽는 순간 괜히 맞을 것 같아. 그 정도 연습이 돼야 돼요. 자, 보면 정답 물론 2번은 4번이 틀렸어요. 오늘 다 틀린 문장들이에요. 다음 주에는 맞는 문장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왜 틀린 문장을 줬냐면 다른 지문, 그럼 다른 지문 다 맞는 지문이잖아요. 지문 한 번씩 읽어보시라는 거야. 지문을 읽는 순간 다 복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답을 떠나서 그냥 심심하다 오늘 그러면 시작하면 되고 나머지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게 복습이에요. 자, 이번에 4번 보면요.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항상 우리가 이제 시험 보다 보면 시험장 가면 별의별 게 있는데 다 헷갈리는 거냐. 국어적으로 헷갈리는 경우? 왜 무효라 얘기해야지. 가담거냐 말도 안 나왔는데 막 본인이 이제 상상 나래를 피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뭐뭐인 경우. 이 질문 잘 경우라는 얘기 뭐예요? if 만약 항상 경우라면 이거예요. 경우라면 이미 경우라면 이 얘기가 들어가는 순간 가담권에서 무효라면 이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학자들은 정확한 국어 문장을 쓰지 않지만 뭐뭐인 경우 그러면 이미 가정해버린 거야. 가정해버린 거야. 이 중에 무효라면 가담권에서 무효인 경우라면 매도인은 재매수인에게 재매 쫓아가서 매도인이 가담권이나 재매수인에 쫓아가서 무효를 주장하면서 매도인이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왜 없는 거예요? 매도인은 가담권이나 이중매매는 재임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과 짝짝꿍해서 하는 거야. 둘이 짝짝꿍하는 거 우리는 공동불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공동불법. 더군다나 가담과 이중매매는 103조만에서 무효잖아요. 103조 무효는 어떤 무효? 절대형 무효. 또 불법 원인 급여. 그래서 매도인은 같이 했기 때문에 둘 다 불법하기 때문에 매도인은 가담권이나 재임에서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어요. 반환 청구도 안 되고 말소 청구도 안 되고 누구만 추천할 수 있는 거냐? 가담한 이중매매 됐을 때 매도인은 아무것도 없고 제일 매수인만 권리가 있는 거야. 제일 매수인만. 그래서 매도인 자신은 반환을 청구하거나 매도인 이중매매 무효를 주장하면서 말소 요구할 권리는 없다. 제일 매수인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반환 청구가 있다. 이게 틀린 지문이죠. 네, 정답은 4번이죠. 나머지 문이야 뭐 이 정도는 뭐 한 번씩 슬쩍 읽어보는 정도지 뭐 이게 뭐 어려운 지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2번도 맞았어. 3번 볼까요? 3번. 자, 생각보다 의사표 효력 시점은 잘 나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의사표시에서 막상 기출문제를 보면 최근 7번 본 시험에서 의사표 도달주에 관련되는 것은 7번 중에 5번이 나와서 5번이나. 그래서 어려운 것만 잘 나오는 게 아니다. 뭐 차고 이런 것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더 잘 나왔어요, 이게요. 자,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표를 통해서 을에게 발송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1번 봐보세요.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왜 틀렸죠? 갑이 발신할 당시에는 살아있었고 갑이 의사 발신한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다면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도달된 의사 효력에는 영향 미치지 않는다. 효력이 틀렸네요. 네, 틀렸고 2번 볼까요? 2번 지금 보세요. 어떤 분 2번을 고르신 분이 계셔 지금. 상대방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이게 포인트야. 실제로 알아야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로 알아야 그럼 뭐예요 그게? 요지주의라는 뜻이에요. 요지주의. 그 내용을 모두 이해했을 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하여야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요. 내용 중을 보면 뜯어서 읽어봤을 때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실제로 알아야가 아니라 우리 뭐예요? 도달. 동거하는 가족에게 전달했을 때 아직 실제 읽었느냐 여부는 논할 필요 없어. 객관적으로만 따지는 거야. 도달 시에 그래야지. 실제로 알아야 그러면 요지가 돼버리는 거야. 틀린 거죠? 예. 실제로 알았느냐 여부는 논할 필요 없어. 도달만 시키면 효력 발생한 거죠. 세 번째,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의사표시 배울 때 여기뿐 아니죠. 청약은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됐을 때는
내 마음대로 임의로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러면 철회는 언제까지만 가능한 거야? 나 없었던 일로 하겠다. 철회는 도달 전까지 또는 철회한다. 내가 먼저 의사표시 없었던 일로 철회한다는 내가 먼저 의사표시 상대가 도달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판례는요. 철회는 도달과 동시까지는 가능하다.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내가 먼저 의사표시와 철회한다는 말이 동시에 들어온 까지 인정을 해. 그렇지만 이미 도달된 후에는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지금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도달 후에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틀린 지문. 네 번째,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 다른 말로 도달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이것이 뭐다? 판례의 태도죠. 내용증명 등기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달로 추정한다. 맞는 지문. 정답은 4번이네요. 자, 그런데 5번이 왜 틀렸는지 같이 보는 거예요. 5번 듣기 어려운 얘기잖아요. 자, 5번에 갑의 내용 증명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상대방 을이 성년 후견계 심판, 법원으로부터 무슨 선고를 받았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 치매 걸렸나 봐. 그래갖고 능력 상실하는 이런 심판 받았어요. 그러면 도달 당시에는 멀쩡했는데 도달되고 난 후에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혈액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어요. 항상 내 의사표시를 발시할 당시, 도달 당시만 따지는 거지 그 후에 사망하거나 능력 상실한 것들은 의사혈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래야죠. 똑같이 가는 거죠. 5번 지문 중요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3번 지문 어렵지 않아도 늘 이 지문들이야. 도달죄 관련된 지문들은. 물론 정답은 4번에 나머지 틀렸어요. 어쨌든 여기까지도 아슬아슬하게 또 어떻게 해서 맞았어. 얼떨결에. 아닌가? 그래요. 어떤 분은 한 문제 맞히고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맞히고 하나 틀리고 하나를 맞히면 아주 의무적으로 하나를 틀려 그냥 의무적으로. 그런 분이 뭐 퐁당퐁당이야 지금. 자, 4번 볼까요? 4번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지음만 길 뿐이지. 자, 모든 사례 문제는 빨리 읽자, 천천히 읽자. 천천히 읽어야 돼. 시험장에서 급하다고 빨리빨리 읽어버리면 반드시 2번 읽게 돼 있어. 그 밑에 문제 풀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나. 또 읽어야 돼. 그래서 모든 사례 문제를 손을 댔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내야 돼. 한 번에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 시험장이다 그러면요. 손을 댔다 그러면요. 물론 사례 문제가 보통 13문제에서 14문제쯤 나올 건데 여기는 사례 문제가 지금 10문제에서 11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조금 사례 문제 작은 편인데 실제보다는 사례 문제 14문제 나왔다면 2-3문제는 자칫 생각해야 돼. 2-3문제 굉장히 지문이 길다고요. 복잡하고. 자, 그래서 손을 댔어 이제 그러면.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선을 모르는 병과 의 부동산이 이 정도 읽었는데 갑이 을과 통정의 표시에 넘겼는데 을이 다시 병한테 넘겼다. 이 정도 읽었는데 머릿속에 아무도 생각나는 게 없어. 도대체 생각나는 게 없다라면 어떡하죠? 그 문제는 패스. 심히 벅찬 문제야. 모든 사례 문제는 천천히 읽는데 중간쯤 읽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 아, 통정의 표시 맞출 것 같아. 기분이. 이 명사가 떠오르면 푸는 거고.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으면 일단 패스하셔야 돼요. 모든 사례 문제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주제. 모르는 병, 선의의 병과 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체계라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갑을병이 딱 그려져야 되는 거죠. 하도 연습을 많이 해서. 갑, 을, 병. 병은 선의의 삼자였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지금요. 다음 중 틀린 거 첫째. 일단 갑과 을은 뭐라 불러요? 당사자. 통접의 당사자, 가장장도인 가장수의 당사자끼리는 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까? 통접의 당사자끼리 뭐다? 무효다. 무효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이게 무효예요. 물론 무효 중에서 불법 원인급여, 첩계약, 도박계약에 불법에 해당돼 버리면 이미 이행됐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그런 경우 아니라면 무효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애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무효다. 맞네요. 두 번째.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왜 없는 거죠? 선의의 제3자 보호자에 따라서 제3자는 보호받는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러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병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 네 번째, 갑을 뭐라 불러 보통요? 가장 양도인.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3자 병의 악의를 증명, 갑이 입증해야 된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맞는 지문. 제3자의 선의는 뭐 해준다? 추정한다. 추정해준다. 3자 선의 입증하는 거? 아니다. 추정하기 때문에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가장 양도인. 무효를 주장하는 가장 양도인이 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거로 추정되기 때문에 얘는 보호받는다. 입증책 누가 진다? 갑이 진다. 추정하는 거잖아요. 또 3자의 선의 악의를 가름하는 시점. 그러니까 선의의 3자는 보호받고 악의 3자는 소유권 취소할 수가 없어. 선인지 악인 따라 여부 달라지는데 제3자의 선의 악의를 판단한 시점 언제? 법률행위 당시. 계약 체결 시. 이때만 선이었다. 이때만 선이었다면 그 후에 계약 체결 당시만 선이었다면 그 후에 악의가 되더라도 관계 있다, 관계 없다. 관계 없다. 언제만 선이면 된다? 계약 체결 시. 관계 없다. 보호받는 것이다. 또 3자는 선의만 갖추면 되는 것이지 과실이 있든 과실 없든 이것은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요건이 아니라 불러요. 자, 볼게요. 물론 여기도 정답이 됐지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가장매매했을 때 제3자 병이 선이었더라도 중과시 있다면 그냥 과시 있다면 그럼 또 사람들이 안 속을까 봐. 선이 몰랐다. 선이라도 중과시 있다면 보호받을 수 없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중과시든 과시든 그건 논할 필요 없어. 선의만 갖추면 되는 거야. 살짝 속인 문장이야. 살짝 속이면 또 마음이 흔들려. 중과실? 얘기도 다른 거 아닌가? 상상하지 말 것.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늘 나오는 부동산 이중매매, 가장매매 여기서는 안 들어본 얘기가 나오더라. 안 들어본 얘기가. 그럼 무조건 그거는 틀린 지문이야. 워낙 뭐 중요한데고 부동산 민법이기 때문에 나올 만한 건 샅샅이 다 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문장은 고르지 말라. 다 틀린 지문이야 보면 돼요. 5번이 정답인데 병이 3자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틀린 지문. 틀린 지문. 정답 몇 번? 5번. 아싸 여기도 맞았어. 어떻게 다 보니까 다 맞았네 여기까지. 믿거나 말거나 그래요. 아니 그러면 자 여기 이 중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 칩시다. 본인이 1번 나 몰라서 틀렸다. 나 4번까지 풀면서 듣는이 처음 듣는 지문이었어. 내가 정답이. 듣는이 처음 듣는 지문이었고 너무 어려운 지문이어서 틀렸어. 이겁니까? 아니면 실수에 틀린 겁니까? 실수해서. 그럼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봐야 돼. 자꾸 알아도 자꾸 연습을 해야지 자동으로 이게 연결이 착착착 되는 거예요. 안다고 짧은 시간 금방 맞히질 않아요. 이거 받았을 때 가만히 읽어보면 거의 다 아는 지문인데 헌뜻 한눈에 보기에 괜히 어려울 것 같아. 기분이. 괜히 모를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이 반복이 부족한 거예요. 활자가 바뀌었다. 자꾸 풀어보셔야 돼. 자, 5번. 자, 완전 첫 번째 이제 위기가 왔어. 봅시다. 임의대리인 을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을 하여. 아니 임의대리인이 자신이 매수인이 됐대. 무슨 계약? 자기 계약. 대리인이 지금 자기 계약 맺어. 자기 계약. 대리인들은 대리권이 있더라도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자기 계약 쌍방 하지 말라는데 했어. 지금 했어. 1번에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법률행위는 금지된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128조. 다만 대리인의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조항은 이거 임의정이야.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원칙만 안 된다는 거. 원칙만. 임의정이에요. 본인이 허락 있으면 가능하잖아. 특약 있으면 배제되는 게 바로 임의정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1번의 이유는 왜 하지 말라는 거냐, 1번의 이유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이해 충돌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쌍방대리는 본인이 불이익 볼까 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는 질문? 맞는 질문. 세 번째, 본인이 사후에 나중에 후에 그것을 허락했어요. 좋아, 너 자기야 쌍방대리는 그거 인정한다라고 허락했다. 본인이 사후에 허락했다. 우리 한 단어 추리면요, 본인이 추인한 거죠. 이게 인정할게 내가 이 추인했단 말이 이렇게 편한 거야 지금. 비록 자기가 쌍방대리 한 것도 본인이 나중에 후에 인정했다면, 허락했다면, 인정했다면 이게 추인한다잖아. 그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 이미 땡. 대리에서 하지 말아라.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조항, 대리권 남용, 예를 들면 하다못해 무권대리, 배연대리 다 본인이 뭐하면 허락하면, 사후에 허락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추인하면 유효다. 유효가 된다 그래야죠. 본인이 사후에 이 말 뜻이 낯설었구나. 본인이 사후에 허락한 게 뭐야? 난 이걸 몰랐어. 사후에 본인이 허락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그 뜻이에요. 틀렸네요. 그때 유효하다 그래야죠. 네 번째 볼까요? 자기계약에 관한 본인의 허락은, 자기가 쌍방대리 금지하지만 다음 같은 경우는 허락해요. 인정이 되는 경우 어떤 거 있어요? 본인이 허락이 있다면 등기 신청행위, 쌍방대리 돼요. 쌍방대리 자기계약 등기 신청행위, 채무의 이행,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개서, 이런 것들은 해도 된다. 되는데 이 본의 허락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맞아, 틀려요? 왜 맞는 거죠? 민법 어디를 배워도 명시로 하여야, 명시적으로만 의사표시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은 없어.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사람의 의사표시는 꼭 입으로 얘기하면 의사표시는 아니야. 그래서 어느 문제를 풀 때도 명시로만 가능하다. 그럼 다 틀려. 취소는 명시적으로 하여야 틀렸어요. 묵시도 가능해. 그래서 여기뿐 아니라 사람의 의사표시 어딜 배워도 명시적으로만, 그럼 다 틀리는 거야. 명시, 묵시 모두 가능하다. 어딜 배워도 틀렸어요. 이제 필요는 없다. 맞았어요. 5번 볼까요? 이제 5번에 살짝 마음이 흔들린 분이 계셔. 이때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매수할 수는 없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자기계약 쌍방 허용사는 오로지 본인의 허락. 이 본인의 허락만 되는 거예요. 이게 허락만 되는 거지. 부득이하다고 해서 자기계약 쌍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계약 허용사유가 아니라는 거. 뭐 했을 때만?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만 하는 거지. 부득이하다고 자기계약 쌍방될 수 있는 거 아니다. 맞는 질문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정답 물론 3번이에요. 하나 틀린 거로 해줄게. 그래, 그래. 잘 몰랐다. 갑자기 헷갈렸다. 틀렸다. 해줄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점수를 잘 지키고 있어. 6번 먼저 볼까요? 복대리요, 복대리.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먼저 2번부터 볼까요? 2번부터. 법정 대리인들은 언제나 자유롭게, 난 자유롭게 빼도 좋아. 언제나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말 틀려요. 맞아요. 법정 대리인들은 언제나 자기가 책임만 지면 언제나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으나,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만 복인권이 있다. 뭐가 마음에 걸려요? 뭐뭐에 뿐. 뭐뭐에 하나요. 이런 단어 나오면 늘 조심하셔야죠. 항상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10월 30일 9시 되면 그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거예요. 그들. 자, 세 번째 부분요. 물론 정답은 나왔어요. 세 번째. 그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에는 어떻게 선임했을까?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과 감독에 관하여 책임을 짓는다. 임의 대리인들은
선임 감독의 책임을 진다. 옆에다 가로 열고 무슨 책임? 과실 책임주의. 임의대리는 과실 책임을 져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 잘 봐보세요.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이 있어서 또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그때는 임의대리인들은 복대리 잘못했을 때 임의대리인들은 자기에게 선임 감독의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 스스로에게 잘못을 입증하면 즉 면할 수 있다. 맞는 지문, 틀린 지문. 그 맞는 지문이야. 선임 감독 과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요. 나에게 선임 감독하는데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럼 과실 책임주의. 선임 감독에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 면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과실 책임주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요. 네, 표현 방식이. 물론 이 질문 맞아요. 자, 4번 질문. 복대리는 대리인의 감독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은 대리권의 범위에 의존관계다.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죠. 의존관계다. 또 5번 질문이 뭐냐. 자, 물론 정답은 2번이 나왔는데 시험장에서는 자꾸 요령도 길러야 돼요. 어느 시험을 읽었는데 전혀 스토리 파악이 안 돼. 듣느니 처음 듣는 것 같아. 절대 정답을 고르지 말자. 항상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 아마 그 200, 물론 낯선 지문도 많이 있겠지만 그 200지문 중에서 적어도 한 7, 8지문은 듣느니 처음 듣는 지문이 올해 처음 나왔을 거야. 올해 처음 나오면 다음번에 교과서 쓸 때는 올해 나왔던 기출지문을 다시 그 파트에 추가시켜 이렇게요. 자꾸 교과서 두꺼워지는 거 그래서. 근데 해마다 볼 때마다 처음 듣는 지문을 새로 추가해요. 근데 처음 듣는 지문을 추가한 것이 10개 지문쯤이 추가됐다면 하나쯤이 정답이 될까 말까. 나머지는 그냥 넣는 거야. 왜? 너무 평범한 문제를 내버리면 다 문제에서 본 문제잖아. 하나 모르는 지문을 넣는다고요. 이거 마찬가지야. 모르는 지문은 일단 고르지 말자. 잘못된 것은 옳은 걸 고르거든. 5번에 대리인이 본인에 대해서 수임인의 관계라면 수임을 받았다. 변호사들이 수임인이에요. 내가 변호사한테 소송 대리권을 우임시키는 거야. 그럼 얼마 이거 사건 해결해가지고 500만 원 받기로 하자고 수임료. 변호사비가 수임료예요. 그러면 그것도 주고 또 소송 대리권도 준다고. 우임장 써준다고. 보통은 임의대리인이 되는 경우에 둘의 내부 관계가 있어. 고용관계 월급을 주니까 자재부장 너에게 대리권 줄 테니까 자재 알아서 구매해라. 변호사한테 내 우임장 써주고 대리권 줄 테니까 내 대신 이 사건 처리해달라. 이게 무슨 내부 관계가 있고 이어서 대리권 주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 사이에 만약에 수임의 관계라면 복대리인도 그 수임인의 권리물을 그대로 갖는 거다.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는 거다. 맞아, 틀려요? 맞겠지. 맞겠죠. 같은 사람을 취급하는 거니까. 좋았어요. 정답은 2번이 틀렸어요. 자, 2번 틀렸고. 자, 7번 문제 볼까요? 이거 맞춰야 돼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한 문제밖에 안 틀렸다는 놀라운 사실. 7번에 또 위기를 만났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이거 은근히 이거 여러 가지를 묻는 거예요. 추인한다. 우리는 밀법 배울 때 추인한단 말이 몇 군데 있나요? 4군데 있어. 4군데. 이 4군데에 추인이 있어요. 추인. 묵건대리의 추인. 묵건대리도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어요. 무효행위도 추인할 수. 무효행위를 추인하면 새로운 벌문도 추인할 수 있어요. 취생이, 나 취소하지 않겠다. 취생이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한다.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법정 추인. 이 추인 4가지를 다 떠올려야 돼요. 추인 4가지가 있는데 봅시다. 추인한다. 인정한다. 내가 인정한다. 추인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것. 1번에 통조 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은 통조 표시의 매매계약 원칙은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알고서 추인하면 새로운 매매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상대형 무효, 비진입 표시의 무효, 통조 표시의 무효, 선의의 삼자를 보호하는 상대형 무효는 무효행위 추인을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해요. 하지만 이게 뭐예요? 절대형 무효. 강요기만의 무효, 103조반의 무효, 폭리의 무효는 추인할 수 없지만 상대형 무효인 비진입 통조 무효는 추인할 수 있다. 무효 추인. 두 번째,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 강박된 매진 계약은 일단은 유효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나 취소하지 않겠다. 취생의 추인. 나 강박대 맺은 게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한다. 취생의 추인. 세 번째,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체계. 무권 대리인이 체결했대. 무권 대리인이. 그럼 뭐예요 이거? 무권 대리 계약도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유효할 수 있잖아요. 무권 대리 추인.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허락도 없이 자신의 집을 매도했다. 취생이에요. 취생이지만 부모가 쫓아와서 그거 추인한다. 무슨 행위? 취생의 추인. 허용하잖아. 하지만 5번에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 목적으로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토지거래허가 조항은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뭐? 강행 규정? 위반.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행목 위반은 추인할 수 없어요.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5번. 참 이거 맞히면 잘했어요. 이 정도 맞히면 지금 시험 봐도 한 75점 정도는 뭐 당연히 당장 시험 봐도 이걸 구분했더라. 이게 잘 모를 때는 뭘 묻는지 몰랐다. 뭘 묻는 거지? 이게 잘 개념 파악이 안 된다고 생각보다 이게. 이거 맞히면 잘하시는 거예요. 공부 탄탄하신 분이야. 정답은 5번이에요. 75점 정도 맞으면 붙는 거죠. 뭐 8번 볼까요? 그래, 이것도 틀린 걸 해줄게. 두 문제 틀렸네 벌써. 자, 8번 볼까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 일단 틀렸어요. 5번부터 볼까요? 뭐 틀렸나? 무효 취소. 용어를 보는 거예요. 용어를. 5번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우리가 구분하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를 구별한 이유는 이것은 이론적인 구별일 뿐 그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이 틀려요. 틀려도 많이 틀려, 조금 틀려요. 많이 틀려. 이걸 떠나서 왜 민법에서 용어를 구분하더라. 원시적 불능, 후발적. 예를 들면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예를 들면 강행법규, 이인법규.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용어를 구분할 때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야? 효과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하는 거지. 효과의 차이가 없으면 용어 구분을 안 해. 민법에서는 전부 무효, 일부 무효. 뭔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민법은 뭔가 용어를 구분할 때는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이 있다. 무효에는 절대적 무효고 상대적 무효가 있다. 이거 용어를 구분할 때는 뭔가 효과면에 차이가 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절대적 무효는 선의 3자 보호하지 않는다, 추인할 수 없다, 전환될 수 없다, 처리할 수 없다. 상대적 무효는요, 선의 3자 보호한다. 상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다, 전환될 수 있다, 선의의 3자 생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네 가지가 허용되면 상대적 무효, 네 가지 허용 안 되면 절대적 무효. 차이가 나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 자, 그런데 거기 보면요, 1번 좀 봐보세요. 물론 정답 나왔어.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일단 유효하다는 뜻이야. 취소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3번 질문 봐보세요. 3번 질문. 이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 추인이 아니고 줄여서 무행위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을 보며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추인한 날로부터 뭐로 본다? 새로운 법률을 본다. 무행의 추인은 새로운 법률을 본다. 그 꼬린말 꼭 기억하셔야 돼. 맞아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행위의 추인을 줄여서 나 사기 강박당한 거 그거 취소하지 않겠다. 취소행위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로 본다. 맞 틀려요? 취소권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가로 열고 취소행위의 추인은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꼬린말이. 무행위를 추인하면 무행위 추인은 새로운 법률을 본다. 취소행위를 추인하면 이제는 취소 못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꼬린말이. 요 지문이 간단하지만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8번은 어쨌든 뭐 맞았어. 그러나 저나나. 자, 9번 질문이야. 9번 문제.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를 체결했다. 이런데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 유동적, 무효 판례 이론, 통정, 허위배, 부동산 가장매매 사례 문제, 가담 권유한 이중매매. 오늘 나온 것 중에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워낙 고정손님이기 때문에 고정. 봅시다. 토지에 관한 을과 매매를 체결했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허가를 받지 않은 뭐예요? 지금 현재는 유동적 무효 상태나 그러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골라야 돼. 다음 중 허가는 받지 않았죠. 확정적 무효는 아니래 지금. 유동적 무효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중 틀린 것은 일단 정답 몇 번이에요? 다 풀었으니까 5번. 졸다가도 5번이죠. 5번에 을이 매수을이 병에게 이 토지를 전매하고 그럼 이거 뭐야? 갑을병. 갑은 최초 매도인, 을은 중간 매도인, 병은 최종 매수인. 미등기 전매하는 거네 지금. 토지 전매하고 최종 매수인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 신청 어떻게 했다는 거야? 시장도 구청장한테 갑과 병이 신청, 을을 건너뛰고 갑과 병이 신청해서 허가증 첨부해서 갑에서 병으로 등이 났어요. 나더라도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럼 허가 몇 번 받아라? 2번 받아라. 갑과 을이 1번 받고 을과 병이 1번 받아야지. 갑과 병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허가증 첨부했더라도 허가제 이루어진 미등기 전매는 기왕에 등기 나더라도 병 앞으로 난 등기 나더라도 언제나 무효이다. 이게 허가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이라면요. 그냥 허가지역이란 말 안 나왔어. 갑이 을에게, 을이 병에게 매매했으나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났다. 허가지역이란 말이 안 나오면요. 기왕에 난 등기 유효하다. 적발되면 미등기 전매운용에 따라서 처벌은 받을지언정 등이 유효하지만 허가제 이루어진 등기는 허가증 첨부했더라도 무효이다. 허가증 2장 첨부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네. 정답 몇 번? 5번. 그 다음에 2번과 3번 좀 묶어서 봅시다. 2번에 을이 토지 매수는 을이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도인 갑은 이를 이유로 우익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현재 지금 문제가 유동적 무효 상태야. 지금 허가 나기 전이야. 계약을 위반하고 채무 불이행했다고 해서 해지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맞아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무슨 해제만 있다? 계약금 포기하는 약정해제. 그것만 인정하지. 허가 신청에 협력치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일방적 해제하는 법정 해제라는 말은 없어 어디도. 맞네요. 3번째. 갑은 매도인 갑은 을의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가 신청에 대한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아니 매도인이 허가지역에서 허가 신청에 협력해 주는 거야.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서로 동생이다, 동생관계가 아니다. 동생관계가 아니다. 뭐라 배웠죠? 허가지역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매도인이 허가 신청에 협력하는 것이 무조건 뭐다? 선행입니다. 즉 매도인이 한 얘기가 매수인 씨, 당신 뭐뭐 할 때까지는 중도 쉴 때까지는 내가 신청 못 해줍니다. 라고 주장할 권리 없다. 아무 조건 없이 매도인이 허가 신청 협력하는 건 무조건 선의행. 정확히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그걸 이유로 매도인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무조건 선의행을 치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칠판에 이제 필기를 많이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와서는 이제 모의사 문제 풀이할 때쯤에는 이제는 국어예요, 국어 시간이 같이 읽고 한 번씩 읽으면서 복습하는 거지. 뭐 요점 정리 몇 가지 단어를 알자는 게 아니야 지금. 자꾸 읽어야 돼요. 국어를 잘하는 방법, 민법을 잘하는 방법 많이 읽는다 이제. 지금 아직 읽는 게 제일 실력이 빨리 늘어요. 자, 정답은 5번이고 여기도 맞았고.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거의 다 맞네. 그런 말 안 할게. 은근 스트레스 받나 봐 이제 슬슬. 좋아요. 네, 그런 말 안 할게. 10번 볼까? 이것도 맞춰야 되는데 어쩌면 좋아. 10번 볼까? 물권적 청권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유치권에 기인한 물건 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 뭐가 없다? 운물물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물상대의가 없다. 물건 청권이 없다. 운물물 3가지가 없다. 유치권에 기인한 물건 청권 요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네. 자, 근데 2번 지문. 2번이 정답인데, 야, 나는 말 뜻을 몰랐다. 무슨 말인지. 맞아요. 법률 용어가 좀 헷갈리기도 해. 약간. 자, 무슨 말 하나 보세요. 물건 청권은 방해자의
어떤 방해자의 고의가 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말 틀려요. 맞아요. 물건 청구 모든 물권자들은 누군가 자기 물건을 침해한 현 점유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현 점유자가 현 방해자가 비록 선의 무과시더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물건 청구는 상대방의 고의과시 요건이 아니에요. 맞아요. 행사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좋아. 손해배상 청구권과 경합하는 경우는 없다. 있다 그래야 돼. 없다 틀린 거. 경합이란 말이 뭐예요? 경합. 둘 다 해당되는 거. 같이 행사하는 거. 하나의 사건에 두 가지 모두 행사하는 거. 응? 그걸 경합이라 부르는 거야. 그럼 둘 다 행사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잖아. 목적을 반환 및 엔드 그리고 손해배상. 다 때려보셔라. 결과 제거 및 그리고 손해배상. 둘 다 물을 수 있잖아. 경합한다 그래야지. 둘 다 두 군데 모두 해당된다.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 요건은 갖춰줘야 돼. 물론 요건 갖춰야 되지만 경합하는 경우는 없다가 아니지. 경합한다 그렇게 표현하든가. 경합이란 말이 둘 다 행사하는 거. 둘 다 해당되는 경합이라 부르는구나. 둘 다 해당된다. 목적을 반환 및 손해배상. 결과 제거 및 손해배상. 둘 다 해당된다 그래야지. 둘 다 묻는 경우는 없다. 틀렸어요. 그 용어가 그 뜻이에요 지금. 2번이 정답은 나왔는데 자, 3번 같은 거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축조한 건물을 남의 땅 무단 건물을 쳐서 병에게 임대를 줘버렸어. 그럼 병은 이 토지에 무단 지은 건물이 누구야? 병은 이 무단 지은 건물의 임차인이야. 임대인 경우 토지소유자 갑이 쫓아가서 임차인 병에게 너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임차인 병에게 퇴거는 요구할 수 있지만 뭐는 철거는 요구할 수 없다. 맨날 이 질문이잖아요. 참 공부들 잘하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 유효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도 유효한 경우가 있나요? 있잖아.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어서 그러면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는 특례 인정해서 유효성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유효한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자 남편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예를 들면 종종 땅을 종손 명의로 해놨어. 그것이 탈세,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면 유효해요. 유효하면 일단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야? 대외적으로 수탁자한테 있는 거야. 그 경우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다만 나머지 이자의 명의신탁, 3자의 명의신탁 이런 데서는 그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수탁자 명의도 있더라도 수탁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대내적인 대외적인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야. 근데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는 그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고 신탁 종종이 찾아갈 때까지는 소유권은 수탁자한테 있는 거야. 따라서 누가 침해하면 누가 행사하는 거야? 명의 수탁자가 행사하는 거야. 물건 청구는 현재 소유자.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의 수탁자에 대해 맞는 질문이에요. 5번에 불법 점유자라 하여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는 이상 현재 불법 점유자인데 남한테 물건 인도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대요. 않는 이상 그 자를 상대로 한 인도, 목적을 반한 명청구는 할 수 없다. 맞아 틀려요? 누구한테 하는 거야? 현재 점유자. 불법 침해자라도 현재 그 물건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삼는 거지.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은 침해자가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잘 생각하셔야 돼. 물건 상대방은 불법 침해자가 아니라 불법 침해했더라도 현재 그 물건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 점유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삼아야지. 불법적 침해자인 과거에 침해자에게 물건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잖아. 이 말뜻이 그 뜻이에요. 이거 한번 10번에서 10번 질문은 다시 한번 2번, 3번, 4번, 5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익혀주셔야 돼. 이거요. 다시 한번 질문들. 조금 좀 말뜻은 그런 뜻이면 눈에 낯설단 말이에요. 거기 좀 봐주시고요. 자, 11번 문제 볼까요? 저 2번은 틀릴 수도 있어. 이것도 틀렸어. 좋아요. 막 거죠. 그래도 남네, 그래도 남어. 자, 11번 볼까요? 을은 갑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 이전하지 않은 채 을이 병과 매매를 체결한 후
갑의 소유권을 병에게 딱 읽는 순간 뭐죠? 미등기 전매.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 나버렸어요. 그렇죠? 미등기 전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 1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나 볼까? 정답인데 대법원은 삼자 합의가 있어. 합의. 그러니까 삼자 합의가 어떻게 된 게 삼자 합의?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삼자 합의. 갑과 을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을과 병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최초 매도인 병과 갑과 병 사이에도 합의가 있어야. 합의 몇 개가 있어야? 3개가 있어야. 떠올라야 돼. 이 삼자 합의에 의한 중간 생략 등의 유효성은 모든 나 이 모든이라는 말만 나오면 나는 아주 신경 거슬려 죽겠어. 모든 아무런 절대로 이런 용어들은 이거 맞는 거요, 틀리는 거요. 틀렸다고 봐야 돼. 거의 99%. 아니 근데 우리가 쓰다 보면 언제나 또는 뭐뭐에 하나여 이런 문장 나오면요. 이건 맞을 수도 있어. 왜? 이건 맞을 수도 있어.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언제나 하나여 이거는 의리민법 1118조문에 보면 법조문에 쓰는 단어들이야. 이런 단어는 없어. 대한민국 법조문 1조부터 1118조문에 모든 절대로 아무런 이런 단어는 없어. 우린 기본적으로 해석법하기 때문에 법조문에 쓰는 글씨를 써야 되는 거야. 쓰는 글씨를 쓰지 않는 순간 거의 틀렸다 봐야 돼. 거의. 일단은 이런 질문 나오면 거의 나는 거버려 그냥. 거버려. 네. 모든 뭐 때문에요? 토지거래 허가지역은 아니잖아. 모든 경우가 아니잖아. 지금 유효한 게. 허가지역 이런 비리 전매는 무효잖아요. 그래서 모든 법령이 아니다. 허가지역은 제외해야지. 그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뭐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극단적인 용어들. 왜냐면 민법은 자연과학이 아니란 말이야. 수학이나 물리학처럼 1 더하기 2는 딱 2가 나오고 이런 학문이 아니야. 사회과학이잖아. 사회과학에서 절대로 아무런 모든 경우 이런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뭐 수학이야? 예외가 없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틀렸는데 그러면 그거 보면 3번, 4번 다 직접 읽어보셔야지 이 정도는요. 읽어보세요. 이 정도는 제가 읽어주지 않아도 역시 또 우리가 반대 틀리면 안 되는 게 미등기 전매. 판례 5개, 6개밖에 안 돼. 나오면 맨날 그 지문이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할 때 어려워서 그렇지 판례가 쏟아지는 곳인 뭐 등기 추정력, 미등기 전매 중간 생략 등기, 뭐 유동적 무효, 주의토 통행권, 길문제 통행권, 뭐 예를 들면 오표시 무효 원칙, 갑토지 매매, 을토지 가당만 이중매매, 통절 표시, 보다 은닉행위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지. 그건 판례 몇 가지만 기억하면 새로운 지문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오히려 맞춰줘야 돼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12번부터는 우리가 머리가 아플 거예요. 9시 반부터 와서 집중해 풀어서 좀 10분 정도 쉬었다가 12번부터 다시 풀게요. 천천히. 저랑 같이 공부하는 거야.